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26일, 오늘이 23일이니까 사흘 뒤군요. 사흘 뒤 오전 10시 30분에 권덕진 부장판사. 왜 그러냐면 동부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동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합니다. 권덕진 부장판사에 의해서 영장심사를 받게 되고 구속 여부는 그날 밤늦게나 아니면 27일 새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정수석대의 일을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죠. 과연 구속될 것인가? 뭐 이런저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관해서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로지 영장 전담 판사가 법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법리 아닌 뭐 본인의 또 세계관도 약간 반영이 되겠죠. 왜냐면 영장심사 결과를 보면 정말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했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가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한 추론을 해보기 위해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영장이 발부가 됐고 어떤 것이 기각됐느냐, 우선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그 카인즈라고 이제 기사 검색하는 그 시스템에 보면 올해 쭉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로 쓴 거 말이죠. 거기에 보면 올해 1월 달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혐의가 뭐 거의 몇십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물론 구속됐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판결을 가지고 청와대와 흥정을 시도했다든지 아니면 판사들의 동향, 그러니까 상고법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여기저기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동향 파악을 하도록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권남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뭐 워낙 뭐 30가지가 넘는 그 죄목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직권남용 때문에 구속됐느냐 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속됐느냐 뭐 이걸 판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보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이 사람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들의 여론 동향 뭐 이런 것을 체크하고 여론조사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서 여권, 그러니까 당시에 현기환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한테 전달했다 뭐 이런 혐의를 받았거든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의 정보활동의 일환으로 여당 사람들 중에서 특히 친박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뭐 현재 동향이 있다 뭐 하는 것을 수집해서 보고했다.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그게 경찰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 10일에 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윤총경 경찰총장 뭐 이렇게 불렸던 윤규근 총경 구속됐죠. 이 사람도 직권남용 혐의인데 몽키뮤지엄이라는 그 클럽이 있는데 이 클럽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으로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발된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점을 본인이 청와대에 있어가면서 알아봐 준 것 이 혐의입니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인데 이 사람도 직권남용 외에 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뭐 증거인멸죄 뭐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꼭 직권남용 때문에 구속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윤 총경이 구속된 그 사유 중에 하나도 직권남용이 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거 이렇게 제가 세 건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사실 아주 대표적인 직권남용의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이트리스트라고 아시죠? 블랙리스트의 반대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어가면서 보수단체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지원한 게 아니고 전경련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단체를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돼서 구속기소가 돼서 물론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뭐 많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속기소가 돼서 올해 4월 달에 항소심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끝났는데 지금 12월이죠. 8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흔히 얘기하는데 644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한 4개월이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8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한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조금 넘겨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약간은 음모론이지만 이런 분석까지 지금 법조 주변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아니 2심 끝난 지 지금 8개월씩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직권남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직권남용과 관련한 그 재판이었죠. 그러면 직권남용과 관련한 재판은 그럼 다 이렇게 구속영장이 다 발부되고 뭐 그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또 올해 그러면 직권남용과 관련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사례, 그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봤더니 여기에도 지금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우리 다 기억나시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한테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거 환경부의 산하 기관장들한테 아직 그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남은 임기가 얼마이고 그리고 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왜 저 리스트 한번 그 가지고 뭐 보도한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리스트에 보면 누구 그러고 임기가 얼마 남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사퇴를 거부한다. 또는 뭐 언제 사퇴한다.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비고란에 쭉 적혀 있는 그런 리스트 보셨을 겁니다. 그런 리스트를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만들었다. 이게 뭐 똑 떨어지는 직권남용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돼 특감반의 임무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시켰다. 근데 그거를 만든 사람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지시자는 청와대죠. 근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할 동안에 그 부분을 만들도록 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각 사유가 또 한때 굉장히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통의 영장은 이 기각을 할 경우에 뭐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각한다. 몇 줄 안 됩니다. 기각 사유가. 구속 사유도 뭐 몇 줄 안 되고요. 근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무려 원고지 3장 반 정도 굉장히 장문의 기각 사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인사 수요를 파악할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보셨지만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뭐 이 정권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모든 정권이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무슨 단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기자 생활을 한 30년 넘게 블랙리스트 없던 정권 없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다만 문서 형태로 있느냐 아니면 머릿속에 있느냐 아니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무언의 공감대 속에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약간 형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블랙리스트는 항상 있었다.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는 각 단체, 시민단체 등에 지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있을 때 지원하던 거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 지원하는 거 한번 리스트 갖다 놓고 보십시오. 요새 그 현장 기자들이 그런 걸 잘 보도를 안 하는데 무려 뭐 막 한 500개, 1000개 뭐 이런 정도의 시민단체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지원받은 단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무슨 뭐 보수색을 띄었다고 할 만한 단체나 아니면 뭐 탈북자 무슨 관련한 운동을 하는 단체나 뭐 이런 데가 한 7, 80%. 그리고 다른 데가 한 20, 30% 정도 되고 박원순 서울시장 거기 그 지원한 단체 보면 이게 역전됩니다. 역전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단체라고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단체들이 한 7, 80%. 그 다음에 기타 뭐 탈북자 단체나 뭐 이런 단체들이 한 20, 30%. 이게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 사람들은 똑같은 서울시 사람들과 서울시 사람들이 위촉한 무슨 심사위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서울시 사람들은 똑같을 거고 다만 오세훈 서울시의 서울시 공무원이냐 박원순 서울시의 공무원이냐만 다를 뿐이죠. 이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죠. 어차피 공무원들이 시장의 코드를 맞추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촉한 그 심사위원들은 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자 과연 김은경 환경부 장관 시절에 만들었다는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정말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인사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냐? 이거는 참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 판사님 어떤 판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글쎄요. 그거 뭐 역대 정부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 그거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기각 사유가 굉장히 길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보면 이게 이제 아까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됐을 때 이 사람들도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이런 사람들인데 다 치안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인데 이게 뭐냐면 친박 여론조사, 그 다음에 친박과 관련한 뭐 정보 수집 활동 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강신명 전 청장은 발부가 되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졌다시피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명감찰반원의 조사가 두세 차례 있었고 거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해서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가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사실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11월 달에 청구를 했더니 구속이 됐습니다. 4,9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빠졌죠. 자녀 유학 비용. 이거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뭐 2대인가 있다는 벤츠. 이 부분도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규명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2017년 10월 11월 달에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은 바로 발부가 됐다. 그런데 그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경미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감찰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종료가 아니고 중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김기춘 전 실장의 그 화이트리스트 이거보다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범죄 혐의가 훨씬 중합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경련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그 보수단체 좀 지원해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것도 2심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징역 받을 구속될 사람을 봐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봐줘라. 이게 훨씬 더 중대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증거인멸 지금까지 자 본인이 뭐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하고 3인회의에서 결정했다는 둥 나는 뭐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다면 증거는 또 인멸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인멸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김기춘 전 실장의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보다 훨씬 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 사건이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영장이 반드시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요즘 뭐 사법부가 뭐 의외의 결론을 내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로 볼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 어떤 일이 있을지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